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경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18,126건에 5,874억 원 상당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남의 학력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여영국 도의원이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제철인 삼치잡이부터 경매까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산아포구 복지위원협의회가 마산아포구와 함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4개월가량이 지난 지금 조사 특위는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학교 급식의 재반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 흘렀고 조사특위는 지난 7월 14일 시작부터 현재까지 도내 조사 대상 132곳 중 100개 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리와 의혹 건수도 18,126건에 5,874억 원 상당으로 제각각입니다. 동일 주소지 내에 여러 업체를 두고 동시 투차를 하는가 하면 입찰 담합 후 식자재 독점 공급, 불량 식자재 공급에 따른 행정처분업체와 부당계약, 유령업체와의 계약,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미신고 업체의 식재료 납품 등의 13가지의 비리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중간 결과를 보면 학교급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입찰 시 동시 투찰 담합 의혹 4,852건, 1,711억 원, 예산 부당 집행 73억 원, 부정 유령 미신고 업체 계약 4,506건, 1,395억 원 등 학교급식 행정이 각종 부정과 비리를 키우는 온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특징은 동시투찰 담합, 부당한 계약 등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학교 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 부실은 물론이고 이들 비리를 묵인하거나 또는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교육청의 제19 감싸기로 인해 관리 감독 비리를 키워나갔다며 그동안의 비리를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주의나 시정 등의 가벼운 조치만 내려진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조사특위는 향후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 비리 사안은 특위 활동 기간 중이라도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대 비리 사안은 특위 활동 기간 중이라도 경에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할 것이며 제도나 시스템 개선 사항은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담아 도민들에게 제출하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사특위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조사에 들어가 이 같은 급식 비리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과 연계되는 만큼 건강과 위생을 심히 저해야 할 우려가 있어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지역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은 모든 영역의 표준 점수 평균이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경남의 학력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여영국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만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본 응시자 59만 4,800여 명의 소재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은 모든 영역의 표준 점수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경남의 학력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경남의 고교 체계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 의원이 분석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일반 고등학교, 즉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은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특성화고에 진학하기 어렵고 수능체제의 교육과정을 감당하기 힘든 학생들도 일반고에 진학해야 하는 것이 경남의 현실이라고 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경남 일반고의 수능 평균 점수 저하는 경남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여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 현상의 원인을 대학 입시 성과만을 중시한 경남의 학교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춘 다양성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육 예산 또한 교과 영역의 보충 수업에 편중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의 개혁을 위해 여 의원은 다양한 비교과 영역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마련과 초, 중,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특기 적성 교육의 정착 등 5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경남도교육청의 과감한 인식 전환과 혁신적 정책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제철인 삼치. 이때면 삼치의 질은 물론 맛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삼치가 국내 소비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도 넓혀가면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삼치가 잡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남해안 연안에서 조업중인 전인마을 어선들이 밤이 되자 선원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바닷속에서 그물이 끌려 올라오자 큰 삼치째들이 걸려 올라옵니다. 잡힌 삼치는 곧장 선별 작업에 들어가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밤새 조업을 마친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하익장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크기별로 나눠진 삼치는 곧바로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경매사들도 좋은 삼치를 구매하기 위해 진지하게 물건을 살펴봅니다. 삼치는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굉장히 맛있고 질이 좋아 국내 소비는 물론 일본, 중국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가면서 효자 어종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로 재료 수비가 9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주로 삼치가 최고로 맛이 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제일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도 제일 많이 될 철이고. 통일수의 위판고를 보면 2013년 79억이던 삼치 판매 금액은 지난해 93억으로 18%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50톤 이상 더 수출될 전망입니다. 이전에는 일본으로 수출을 전적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중국에도 이 소비가 돼가지고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0톤 정도 수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통영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산업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경기 불황에 매서운 추위까지 다가오면서 올겨울 겨울 나기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사정은 더욱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마산하포구 복지위원협의회가 마산하포구와 함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청 앞 광장.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월동용품 및 전기 매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마산하포구 복지위원협의회 이성애 회장은 16일 마산하포구를 방문해 따뜻한 겨울 나기에 써달라며 전기 매트 61개를 전달했습니다. 예, 어머님, 아버님들 올겨울 따뜻한 전기 매트 받으시고 저희들 마음처럼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특히 이번 저소득층 월동용품 전달 기금은 지난달 8일 열린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장터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민가 기업체, 공무원이 모두 참여한 행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산하포구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월동용품 전달을 시작으로 희망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김장 나눔 행사 등을 통해 따뜻한 겨울 나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 직원의 힘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며 모든 복지 사각지대를 챙길 수 없는 만큼 지역민과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그 복지 패밀리, 또 각종 자생단체, 또 기업체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포 구민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나눔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월동용품들은 마산 하포구 관내 19개 면동으로 배포돼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모두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따뜻한 온정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1년 동안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 토목 공사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월 창원시와 경남 로봇랜드 재단, 주식회사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고 경상남도의회는 최근 동의안을 상정했으며 이 동의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이 동의안은 오는 18일 제33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로봇랜드 공공부문과 1단계 민간사업 기간을 2018년 12월 말까지, 2단계 민간사업을 2019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도내에서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44건이 발생했다고 경남도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난방기기별로는 가정용 보일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무 목탄난로 14건, 전기장판 전기패널 4건, 전기히터 스토브 2건 등이 있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가정용 보일러는 대체로 장기간 안전점검 없이 사용하다가 정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나무 목탄난로는 주로 사용 부주의 때문이라고 도소방본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제15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홍보관에서 열린 2015 역사기록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로 전시됐던 작품들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록으로 보는 창원 600년, 도약하는 창원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는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이 관람했으며 600년 창원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 동질감을 고취시켰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역사기록 전시회 전시작품을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무상 대여해주는 기록정보 서비스는 올해 연말까지 실시되며 창원시의 행정과를 통해 간단한 행정 절차를 거쳐 무상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이 오는 20일 1차 종료되면서 주민투표 성사와 일정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수와 사천시의원 재선거로 인해 이 지역 서명운동은 2달여간 중단돼 내년 1월 20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일정상 총선 전에는 주민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과 사천의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바로 검증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할지도 미지수며 검증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한몫해 총선이 치러지고 난 후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양덕천 수질이 지난해 대비 40% 이상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고질적인 악취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산회원구가 생명이 숨쉬는 하천 되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합동으로 EM 흑공 83,000개를 투입하고 수중 정화 작업 및 하천변 폐비닐 수거 등 하천 정화 활동과 주민홍보 캠페인을 펼친 결과입니다. 현재 양덕천의 수질은 2014년 같은 기간
평균 리터당 14.2mg, 2015년 평균 리터당 7.2mg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마산회원군은 내년에도 민간 주도형 릴레이식 하천 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회 어몽길드장과 함께하는 거류산 등산축제가 고성군 거류면 어몽길 전시관 및 거류산 일원에서 지난 14일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거류산 7km와 4km로 등산 코스를 선택해 등반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풍물놀이를 비롯한 고성의 특산품 및 2016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홍보관,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고성을 찾은 산악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어몽길 대장은 고성이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산악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산 역사문화유산보전회는 지난 13일 창동예술촌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서 무학산과 고운대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의는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유장근 교수가 서원골과 고운대, 박영주 경남대학교 박물관 비상임 연구원이 무학산 언저리의 땅 이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유장근 교수는 무학산 일부 공간인 서원골을 자연 조건과 인문 환경으로 구분하고 분석한 연구 자료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마산역사문화유전보존회는 고은 최치원의 연구와 더불어 사라져가는 마산 문화와 역사 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통학차량 관리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TF팁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보유 운영 현황을 재정비해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상용 근로자 수 20인 이상, 고용 증가율 5%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위딘, 테크컴포지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연암테크 등 5개사가 선정돼 시장 표창과 함께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인증 현판을 해당 업체에 달아줄 계획입니다. 지난해 거제 아트시네마 폐관으로 경남도 내 한 곳도 없었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창원시 창동예술촌에 들어섭니다. 비영리 문화단체인 LCC 프로젝트는 기존 소극장을 활용해 시네아트 리좀이란 이름으로 최대 52석 규모의 예술영화 전용관을 빠르면 이번 달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후원 문화 정책을 위한 행복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펀드는 후원 금액에 제한 없이 소액 후원도 가능하며 특히 정기 후원 외에도 일시 후원도 가능토록 해 시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오는 22일까지 야간 개장에 들어갑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오후 5시인 폐장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화파크 주변으로 화려한 조명과 국화 전시장을 마련했으며 야외 무대에서는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관내 영유아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5년도 영양 플러스 사업과 연계해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관리 및 건강한 가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마산하포구 가포곡의 일원에 걸어서 10분 거리 쉼터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쉼터에는 벤치, 앉은벽 등 휴게시설과 야외 운동기구, 쉼터 내 산책로와 조경석을 설치했으며 팽나무에 14종 1675주도 식재했습니다. 8458 부대 통영시 예비군 지휘관 14명과 김용우 명정동장은 13일 명정동 관내 생활이 어려운 6.25 참전용사 주용대 어르신을 방문해 1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주용대 어르신은 후배 군인들이 방문 격려해 주니 너무 감동스럽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STX 조선해양봉사단체 산하래와 주식회사 고성 조선해양봉사단체 나누리는 13일 오후 동해면 사무소를 방문해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관내 저소득 노인에게 효도 지팡이 15개와 장수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14일 거제 종합운동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니 월드컵과 민속 경기, 다문화 체험 부스, 다양한 공연, 세계 각국 음식 소개 등 다채로운 행사로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멀리 고향을 떠나 거제에 거주하는 선주사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14일 즐겨라 착한 문화 4차 나눔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30여 명과 자원봉사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창원시티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양문화 중심의 관광지로 구성돼 전문 관광 해설사와 함께 진해 드림파크, 해양 솔라타워 등을 체험했습니다. 고성군 동해중학교는 13일 학부모 내빈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매송축제 및 학생 뮤지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동해중학교는 2013년 학생 뮤지컬 운영학교로 선정돼 동서대학교 인권택 영화예술대학과의 업무 협약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뮤지컬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